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고1기를 위한 길라잡이 물리원. 오늘은 제가 강좌의 제목과 제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3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32강부터 전자기파, 파동으로서의 빛의 성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굴절과 빛의 전반사 다루었고요. 우리 전자기파를 발생하려면 도선에 반드시 교류가 흘러야 되고 또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교류에서도 전자기파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32강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바로 그 축전기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수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축전기와 코일이 연결된 회로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와 코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에 들어가기에 앞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현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인생에서 언제이며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대답에 현이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이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항상 미래를 준비해라 하면서 일정 부분 이 현재를 희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것이 또 현재가 되면 그 현재를 또 누리지 못하고 또 다음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이런 것도 같고 그렇다고 또 현재만 누리자니 또 미래가 걱정되고 이렇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2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값지게 보내시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 친구, 애인 등등등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스쳐갈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대하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제가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으면 그것도 세상에 태어난 커다란 행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EBS 교육 방송에 와서 가장 감사한 일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보잘것없는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수강 후기에서 도움이 되고 좋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거짓말 안 하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늙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제 나이대가 되면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하고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핵심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축전기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 코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각 축전기와 코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음 35강에는 이 축전기와 코일을 회로에 연결해서 전자기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축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전기는 제목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축적하는 거죠. 모으는 장치예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축전기인데 이름은 굉장히 멋지죠. 영어로 하면 컨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전기 하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전기 회로에서 C로 표현을 합니다. 콘덴서의 이니셜이죠. 이 축전기는 도체판으로 만들어요. 2개의 도체판을 평형하게 위치시켜 놓고요. 일정 부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전하가 모아져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전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도체판에
도체판이죠. 두체판이 아니라 도체판에 직류 전원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이 회로 많이 배웠죠?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저의 로망인 바디예요. 가늘고 긴 바디가 플러스극, 그리고 짧고 두꺼운 것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도선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튀어나온 전자가 도선에 있는 전자들을 착착착착 밀어낼 테고요. 그래서 보세요.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도체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못 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이 도체판 시작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전자가 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도체판에는 중요한 이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에게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전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전자가 뭐야, 나랑 똑같은 전하를 가졌네. 청력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자유전자가 밀려난 자리는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또 튀어나옵니다.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면 또 위에 있는 도체판에서 자유전자가 튀어나가고 따라서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도체판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게 되고,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된 도체판에는 전지의 플러스 전하가 모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축전기예요. 자, 이렇게 전하가 모아지는 과정을 충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시는 거 있죠? 열심히. 무엇을 충전하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에 바로 이 축전기가 들어있어요. 이 축전기에 전하를 모아서 세련되게 충전해서, 더 이상은 근데 여러분들 충전이 끝날 때가 있죠? 그것을 세련되게 완전히 충전돼요. 완전히 충전되게 되면 이 도체판이 모을 수 있는 전하를 다 모은 상태예요. 따라서 전지로부터 전자가 나오더라도 이제 전자가 도체판에 너무 많으니까 얘하고 청력이 생겨요. 그래서 야, 더 이상은 오지 마. 자리 없어. 이대로 완전 충전이에요. 그럼 이 충전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제 이 전하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하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의 방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전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기를 직류에 연결하면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는 도선에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흘러요. 바로 직류에서의 축전기 특징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는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런데 완전히 충전되고 나면 더 이상 도선의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전기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네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축전기는 전하를 모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축전기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전기가 무한정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전기가 전하를 모을 수 있는 그릇, 비유를 하면 그릇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련되게 전기 용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니셜은 이제 콘덴서의 C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용량, 능력 같은 거잖아요. 커패서티 해서 그 이니셜 C. 어쨌거나 축전기의 전기 용량 기호는 C라고 씁니다. 축전기도 따라서 C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이 축전기가 얼마만큼 전하를 모을 수 있느냐. 일단 이 도체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 이렇게 제가 좀 그려볼게요. 평면적으로.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를 그만큼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따라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도체판의 면적하고는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또 있어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이 두 도체판 사이에 떨어진 거리예요. 거리가 사실 여러분들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멀면 여기 전자가 오더라도 힘이 약하니까 위에 있는 도체판에 있는 자유전자가 튀어나가질 못하겠죠? 그러면 끊어진 상태니까 전류가 못 흐릅니다. 거리가 좁아야만 전자가 오면 얼른 튀어가고 전자가 오면 얼른 튀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도체판의 면적에는 비례하지만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아직 수능에서는 여기까지 전기 용량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의 초심자인데 하지만 이제 이후 수능이라든지 왜냐하면 수능도 갈수록 진화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도 있는데 많이 쓰이는 공식은 아니고 또 우리는 정성적으로만 하면 되고 물리2에서는 정량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거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기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축전기하고 코일도 왜 배우느냐? 바로 전자기파에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자기파를 만들려면 제가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도선에 뭐가 흘러야 돼요? 교류가 흘러야 합니다. 따라서 교류의 축전기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류의 축전기를 연결한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있는 기호가 바로 교류 전압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자, 교류를 연결하게 되면 잘 보세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 왼쪽이 전지의 플러스극, 오른쪽이 전지의 마이너스극이었다면 다음 순간에는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전지의 플러스 계속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왼쪽이 전지의 플러스극이니까 축전기의 왼쪽에 플러스 전하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하를 모으고 싶은데 전지의 극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번에는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 전지가 튀어나가면서 얘를 중성화 시켜버려요. 그럼 얘도 기껏 모아놨던 전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는 전자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충전이 됩니다. 자, 다음 순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오죠? 얘를 이제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럼 얘도 이제 중성. 그러니까 뭐예요? 충전이 되기는 되는데 충전된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충전과 방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갖는데 내가 기껏 충전을 이제 시켜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 건데 이게 방전되면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제대로 잘 못 흐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류에서의 축전기 역시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저항은 왜 연결하셨나요? 저항을 연결 안 하면 너무나 큰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너무나 큰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연결한 거고 이건 여러분들 관심에서 제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저항 역할을 한다고요. 축전기의 저항을 이름을 하나 붙여주도록 해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있었죠. 그 용량의 이름을 따고 리액턴스. 우리가 액션 그럼 뭔가 하는 거잖아요. 앞에 리가 붙으면 되돌아오는 거죠. 액션, 리액션.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리라는 게 또 이게 라틴어 어원에서 against, 반대하는, 저항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따라서 액턴스,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항하는, 방해하는 그래서 요 리액턴스를 여러분들이 저항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름은 리액턴스인데 의미는 저항이에요.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왠지 리액턴스 강하잖아요.
기호도 X로 씁니다. 강해요.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 요거 기호로 뭐로 썼었죠? 선생님이 아까 C로 썼었죠? 그래서 XC 하면은 이게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저항의 단위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항의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그리스 문자, 로마 라틴어로 이거 옴이, 그러니까 오메가죠, 오메가. 옴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옴의 법칙이 있어요. V는 IR이라고 하는, 혹시 중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시면 그대로 패스하시고요. 왜냐하면 이 저항,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41강에서 41강이 맞나요? 제가 요즘에 하도 교재 쓰고 뭐 하느냐고,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네요. 37강 발전에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 전력을 이렇게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할 때 그때 제가 이 V는 IR, 옴의 법칙, 그리고 저항, 전류, 전압의 관계를 설명할 테니까요. 지금은 이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전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 역할을 해. 그래서 단위도 저항이랑 똑같은 옴을 써. 여기까지는 기억하셔도 되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가 저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XC가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밑도 끝도 없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XC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자, 이 파이는 3.14고요. F는 프리퀀시, 우리 파동에서 배웠죠? 진동수예요. 누구의 진동수냐? 전원의 진동수예요.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이기도 하죠. 자, C는 뭘까요, 여러분? C는 뭘까요?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이 파이가 붙은 이유는 지금 교류 전원이잖아요. 그러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뀌고,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마이크와 스피커 할 때 직류 교류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학생은 29강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이게 사인 함수죠? 혹시 이제 수학을 아직 안 배우신 학생도 사인 함수고요. 이 사인 함수의 주기적인 특징이 바로 이 2파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이는 교류의 형태 때문에 온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물리2나 이 대학에서는 이거 가지고 거꾸로 유도합니다. 그 함수, 사인 함수를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정성적으로 외우시는데 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정성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만약에 작다.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가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 그럼 보세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충전이 됐어요. 근데 다 충전됐어요. 충전할 만큼. 그러면 뭐예요? 전류가 안 흐르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진동수가 작으니까 한참 있다가 또 바뀌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면서 중성 만들고 할 텐데 이것들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전기가 다 전하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겨요.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가 회로에 못 흐르죠. 따라서 진동수가 작으면 회로의 전류가 잘 못 흘러요. 전류가 배드해요. 그런데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역할이 뭐죠? 저항이거든요. 지금 저항을 누가 해요? 축전기가 하죠. 축전기의 저항이 뭐예요? XC, 용량 리액턴스죠. 전류를 못 흐르게 하네요. 그 얘기는 축전기의 저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진동수와 XC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진동수가 매우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가가지고 충전 막 하고 있는데 다시 휙 바뀌었어요. 그럼 얼른 또 다른 쪽으로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계속해서 전자가 이쪽 저쪽에서 도선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도선의 전류는 매우 잘 흐릅니다. 그시예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축전기의 저항이 작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 우리가 찾아냈네요. XC는 전원의 진동수에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C죠. C가 만약에 작다라고 해볼까요? 자, 전기 용량이 작으면 자, 지금 이제 전자를 내보내서 축전기에 전하를 쐈는데 너무 그릇이 조그매요. 벌써 다 쐈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전지가 보내주는 전하를 축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어야 돼요. 손 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기 용량이 작으면 벌써 이미 짧은 순간에 완전히 축전기가 충전된 상태니까 회로의 전류가 못 흐릅니다. 전류가 못 흐르니까 축전기의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반면 전기 용량이 크면 너 와, 계속 와, 얼마든지 와 하니까 계속해서 도선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죠. 도선에 전자가 매우 잘 흐릅니다. 전자가 잘 흐르는 게 아니라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축전기의 저항이 작다는 얘기. 따라서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도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XC가 F에도 반비례, C에도 반비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은데 하지만 이것만큼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35강에 고유 진동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요식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꾸 반복해서 외우세요. XC는 뭐라고요, 여러분? 2파이 F C분의 1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우리 이렇게 왔는데요. 거꾸로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크거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지면 XC가 작아지죠. XC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회로의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험에 이렇게 굉장히 잘 물어요. 축전기가 연결되는 회로를 놓고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한 조건은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XC가 작아야 되고 XC가 작으려면 F 크고 C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자, 그럼 이제 축전기는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 코일 있습니다. 코일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18강에서 도선을 스프링 모양으로 감아 놓은 것, 솔레노이드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때 이제 배웠던 바로 그 코일이고요. 직류 전원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류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은 플러스 극에서 도선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 전류가 코일로 흘러요. 그런데 이 코일은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자체가 자석이 돼서 스스로 자기 장을 만드는데 스스로 자석이 되는 것도 코일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나 자석되기 싫어. 그래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 전류와 반대 방향의 유도 전류를 코일 자체가 만들어서 회로로 보내줘요. 그러면 전지에 의해서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싶은데 이 코일이 나 싫거든, 난 변화가 싫어 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거꾸로 보내니까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처음에는요. 왜냐?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자석이 아니었다가 스위치를 닫는 순간 자석이 된 거거든요. 변하잖아요. 그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전지는 매우 여러분들처럼 꿋꿋합니다.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할도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전류를 보내주죠. 그래서 결국은 코일이 져요. 따라서 이 직류 전원이 연결된 이 코일, 이 회로에는 나중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니까 코일이 자석이 돼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을 직류에 연결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에 방해하려고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전지에 의해서 결국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바로 흐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저항이죠. 코일 역시 축전기처럼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근데 축전기하고는 반대죠. 축전기는 직류에 연결하면 처음에는 충전될 때까지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다가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했는데, 코일은 반대로 처음에는 잘 흐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코일도 축전기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축전기에 전기 용량이 있다면 코일에는 자체 유도 계수가 있는데요. 이 코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도 전류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C로 표현했죠. 따라서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가 커지면 그만큼 유도 전류를 잘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이 되겠죠. 유도 전류가 잘 만들어진다. 이것은 회로에서는 회로의 전지에 의해서 흐르고자 하는 전류를 방해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전자기파 발생은 직류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죠? 교류로 하죠. 그러면 교류의 코일을 한번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교류 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 어머, 나 변화 싫어 해서 유도 전류 만들죠. 야, 오지마, 오지마. 그런데 다음 순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하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또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어요. 이 변화 코일 싫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바뀐 자기장의 변화에 저항하려고 또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야, 오지마, 오지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류에서도 코일은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한다. 자, 갑자기 제가 질문합니다. 축전기가 갖고 있는 저항 역할을 뭐라고 합니까? 용량 리액턴스 뭐라고 씁니까? XC. 교류에서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역할은 바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 전류를 기억하시면 쉽겠죠? XL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XL은, 자, XC는 어떻게 식으로 주어졌죠? 2파이 F C분의 1. XL은요, 분모가 아니에요. 그대로 FL입니다. 자, 정성적으로 제가 접근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크다. 크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변화도 자꾸 바뀌겠네요. 왜냐면 이 코일에, 사실 이 코일은 전류가 흐르면 그 자체 자석인데 NS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도 전류도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자꾸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커지면 코일의 저항도 그만큼 커집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린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예요. L이 크면 유도 전류를 잘 만든다는 뜻이에요. 유도 전류를 잘 만든다는 뜻은 코일로 하여금 회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XL이 더불어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직접 제가 해볼게요. 축전기의 저항 뭐라고 해요? XC, 2파이 F C분의 1로 표현되고요. 또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 XL, 이것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대로 FL. 너무 간단하죠? 제가 이 두 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29분 14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기출문제는 파동에서 배웠던 것까지도 함께 연합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학년 대상으로 나온 문제치고는 꽤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좋은 문제 같아요. 한 문제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어서. 자, 지금 교류 전원에 축전기 저항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은 과전류가 흐르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축전기가 나오면 저는 자동적으로 이거부터 써놓고 시작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 쓸 거는 엄청 많아요.
써놓을 거는 써놓고 시작하세요. 축전기와 저항을 진동수가 F인 교류전원에 연결한 회로이고요. 가번입니다. 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교류니까 교류 형태로 흐르겠죠.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전류예요. 그런데 우리 파동에서 시간이 나오면 요 수평 길이가 무엇을 뜻했죠? 거리였으면 거리에 해당하는 파장, 시간이면 그렇죠. 주기를 의미합니다. 즉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짠, 짠 요거죠. 여기까지 해서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부릅니다. 몇 칸이에요? 주기가 4칸이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에서 교류전원의 진동수를 EF로 바꿨대요. 즉 F를 증가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C 감소합니다. XC가 뭐예요? 축전기의 저항 아니에요? 저항이 감소했으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류니까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데 최대 전류보다 더 크게 흘러야 합니다. 그럼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그런데 왜 2배만큼 커지지는 않나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루트도 씌워야 되고 전류 계산하려면. 근데 우리 물리원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그래서 커지냐 작아지냐 이 대소관계만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정답이 1번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거. 파동에서 나왔으면 안 놓치는데 이 전자기파니까 또 파동 잊어버렸거든요. 파동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수가 2배 커지게 되면 얘는 정직하게 이식이에요. 진동수가 2배 커지게 되면 주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진동수가 F일 때 주기가 4칸이거든요. 진동수가 2배 커지면 주기는 반으로 줄어들어서 몇 칸? 2칸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축전기 코일 또 나왔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축전기 코일 갖고 뭔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들어본 거고 용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놈의 XC, XL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XC, XL 각각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XC는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2파이 F C분의 1. XL은요. 2파이 FL. F가 뭡니까? 전원장치 혹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진동수. C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리고 L은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입니다. 또 XC, XL이 커지면 회로의 저항이 커진 거니까 전류는 잘 못 흘러야죠. 하지만 XC, XL이 작으면 그 조건에서는 회로의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으로 얘네를 묻지 않고 이 관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려면 이 경우에 축전기의 경우에는 XC가 작아야 되니까 진동수가 크고 전기 용량 커져야 되겠구나. 전류가 잘 흐르려면 코일이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죠. XL이 작아야 되니까 진동수가 작고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가 작아야 되겠구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강 축전기 코일에 대한 성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축전기와 코일을 회로에 함께 연결한 일명 LC 회로라고 부르거든요. LC 회로로부터 전자기파를 어떻게 송신하고 수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